예술 2강입니다. 이번에는 정의에 대한 철학적 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정의를 어떤 식으로 지금 정의를 내릴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롤스라는 사람이 있죠. 자, 롤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의의 개념을 지금 설명한 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이 나왔으니까 뭐가 될까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개가 나왔으니까 결국 기억과 니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걸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 중에서 지금 이게 롤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롤스의 입장을 별도로 따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현대 철학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를 어떤 외부적 강제나 강압도 없는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유지상주의자. 그래서 결국 지상이니까 가장 최고, 가장 맨 위에다 놔야 될 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바로 자유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터치 안 받는 거. 자, 이것을 자유지상주의라고 보면, 여기 자유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것은 바로 이는 그 밑으로 바로 누구한테 개인 간섭을 안 받는 거래요. 자, 세 번째 줄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강조하는 것.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 독점적 소유권이 있겠죠. 이걸 인정하는 것이겠고요. 자, 한편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차별화되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 롤스입니다. 자, 롤스는 바로 여기에서 지금 정치 철학의 지형을 좀 바꿔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뭔가 좀 그 이전의 흐름에서 뭔가 변화가 좀 생겨났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롤스는 사상체계 제1의 덕목이 진리라면, 자, 사상적인 면에서 가장 최고로 봐야 될 것은, 우선시해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제1 덕목은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건 정의니까, 자, 바로 이 사회적 제도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될 것이 바로 우선시해야 될 것이 바로 정의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어요? 그가 특히 강조했던 것은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며 소수 혹은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권력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정치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그래서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떠한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개혁되거나 폐기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자,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인 것이 이런 저기가 있다 할지라도 자, 그것이 정의하고는 맞지 않으면 아까 정의라는 건 뭐라고 했어? 자, 결국 모든 개인들한테 평등해야 되고 소수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것이 나름대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어떤 정치적 권리를 자기가 다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제도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정의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폐기시켜야 된대요. 자, 해달라고 넘어갑니다. 롤스는 정의의 핵심이 바로 절차적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 절차적 공정성은 뭐냐? 우리가 한 사회를 살다 보면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를 운영해 나갈 때 법과 제도를 합의한다고 할 때 이 법과 제도가 정의로운 것이냐 아닌지 그것이 정해지는 절차적 공정성을 따져봐야 된대요. 자, 롤스는 이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제도의 토대가 되는 사회 운영 원리를 합의하는 이른바 원초적 상황을 가정합니다. 자, 원초적 상황 그 아랫부분에 무지의 장막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 갖고 학교 개학을 했어.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결국 뭐야?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모르고 어떤 친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게 원초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의 장막이라는 게 뭐냐? 내가 모든 어떤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내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내가 가장 뭐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최악의 어떤 상태까지를 미리 고려를 해서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자,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무지의 장막과 연결되는데, 자, 보면 들어가 볼까요? 자,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지위, 그다음 사회적 지위나 자신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알 수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보는 거야. 이때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뭔가를 결정한다면 자신이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 처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 최악의 상태, 이걸 빠지게 됐음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어떤 이쪽도 저쪽도 아닌 불편, 부당한 정의 원칙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불편, 부당이란 어느 쪽으로 편파적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게 아니라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도 저쪽도 아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자, 이 때문에 원초적 상황에서는 자, 달리하게 하면 무지의 상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전제. 자, 이런 무지의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원칙이 마련이 되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사회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생기게 됩니다. 자, 바로 누가 이걸 주장을 했다고요? 바로 롤스죠. 자, 롤스는 바로 이런 절차적 공정성 그 상황에서 바로 원초적 상황 이걸 가정을 하고 이걸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비달랑 넘어갑니다. 롤스는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들이 합의하는 원칙이 곧 정의의 원칙임을 강조합니다. 개인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롤스가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 중에 가장 혁명적인 개념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자, 강조하는 게 바로 차등인데 이것을 통해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할 수 있다고 보네요, 지금. 자, 다시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된다. 누구를 고려해서? 약자를 배려해서.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자유 경쟁 시장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결국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적게 가져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롤스의 입장은 그게 아니죠. 롤스는 뭐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거의 일부분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 사회적 약자한테 양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롤스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맥시민의 원리하고 맥시맥스의 원리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맥시민의 원리입니다. 자, 맥시민의 원리는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에서 최소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을 최소 수혜자라고 하고 최대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을 우리가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맥시민의 원리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방식으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 그렇다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최소 수혜자이고 이거를 뒤바꿔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지금 최대 수혜자는 10을 가져가고 최소 수혜자는 지금 1밖에 못 가져가요. 그렇다고 10을 최소 수혜자한테 주고 여기 최대 수혜자한테 1만 준다면 그건 더 불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분 10개면 한 3개 정도 더 떼가지고 누구한테 줘? 최소 수혜자한테 주면 최소 수혜자는 1 플러스 만약에 한 3 정도가 됐다면 4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10에서 결국 7이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간극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인데 근데 롤스는 이런 최대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나 최우선의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한다는 이 맥시맥스의 원리. 이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되겠죠. 경쟁 시장에서는 자기가 많이 능력껏 벌어가면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이 맥시맥스의 원리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롤스 입장에서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롤스는 개인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또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 역시 무지의 장막 아래에 있어 옳은 것으로 가정해야만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 원칙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지의 장막 이걸 강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한 롤스의 담론에 대해 드워킨이라는 사람은 어떤 입장이냐. 모든 개인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에서 국가가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한다는 롤스의 견해에 공감을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맨 마지막 줄 다시 올라가 볼까요? 모든 개인은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권리라는 것은 그럼 똑같이 나눠준다? 맞다, 아니다? 아니죠? 자, 결국 지금 자유 경쟁 시장에서 가진 자, 능력 있는 자만 너무 배려하는 게 아니라 최소 수혜자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권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드워키는 바로 누구의? 롤스의 입장을 여기서 동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 불리는 맥켄타이어는 자 공동체 뭐라고요? 주의자들. 자,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개인보다는 뭐야? 우리 공동체 자체를 더 우선시 보겠네요. 자, 이걸 비판합니다. 롤스. 자, 맥킨타이어는 롤스가 말하는 개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아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공동체의 덕이나 공공선 등에 대해 다루지 않고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게 뭐야? 유독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나 관행 전통이 원초적 상황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한 불편 부당한 관점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공동체 윤리적 가치나 관행 전통을 강조하는 건 누가 되는 거고 이렇게 타이어 입장이 되는 거고 그 아랫부분에 자 어떤 불평 부당한 관점 이거는 롤스의 입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서 지금 초록색을 더 강조합니다. 맥킨타이어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는 현대 정치 철학의 주요 논쟁으로 꼽히는 바로 자유주의와 이건 누구 입장? 이 공동체주의자는 이쪽의 입장이 되겠고요. 아니 이게 바로 저기가 되겠네. 롤스의 입장이겠죠? 롤스의 그 자유주의와 자, 공동체주의의 논쟁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어떻게 이것을 그냥 어차피 자기 능력인데 능력대로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아니 공동체적인 것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냐 이런 입장과 롤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야 그래도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그래야지만이 그게 뭐가 된다고 보는 거야. 이것의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유나 이런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지금 보장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요약하면 자 앞에 부분에서는 기억의 자유 지상주의자들의 어떤 주장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롤스의 정의론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 롤스가 에달락에서는 결국 이 정의 롤스의 정의의 핵심은 결국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원초적 상황 바로 무지의 장막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때 내릴 때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불편 부당한 정의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달락 부분에서는 지금 약자를 배려하는 바로 맥시민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그 반대가 되는 맥시맥스의 원리 이걸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드워킨이라는 사람은 지금 롤스의 입장을 동감하죠? 동의를 하고 반대로 이 공동체주의자인 맥킨타이어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공동체의 어떤 덕이나 공공선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것이 현재 어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의 주된 내용이다.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